네, 안녕하세요. 서른익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도 끝났고 주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선거 휴일이라서 참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우선은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의 주주 서한을 또 보면은 이번에 또 큰 발언을 했죠. 금리의 급등을 경고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7%로 경고를 했다가 이제 올해는 8%까지 금리 상한선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또 그냥 또 넘기기에는 너무 빅샷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넘기기도 시장에서는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장중에 2%까지 쌓아올리다가 4.4%를 돌파했고 4.5%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자산 시장의 동향을 좀 보면은 금이나 원자재, 달러 인덱스가 모두 올랐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공포로 인해서 당연히 이란과의 전쟁은 유가의 강세를 유발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진 요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이 금과 달러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원래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가 역의 관계이지만 이럴 때는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나온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지표를 보면 또 지속적인 일자리가 많은 상황과, 물론 미국인 외에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이 탄탄함은 유지하되 임금 상승률은 그다지 높아지진 않는 것이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ADP 고용 지수는 넘기더라도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측치인 21만 2천 건을 훨씬 넘은 30만 건의 고용이 있었고, 실업률은 전월 3.9%에서 3.8%로 거의 완전 고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또 주당 근무 시간은 오히려 높아졌고요. 임금은 전년비와 전월비 각각 4.1%, 0.3%로 금리를 전혀 내릴 필요가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런 지표들을 볼 때 일자리가 많은 것이 또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흑인들의 어떤 실업률은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서비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또 정부 지원의 일자리가 어차피 급여가 나가는 숫자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물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다 제끼고 항상 느끼는 거는 그냥 그동안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런 상황에서 증시는 오르고 채권은 또 약세로 갔고, 왜냐면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는 채권은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 어떤 채권 자경단들의 어떤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장기채 발행을 늘리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장기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3.8%까지 빠르게 내려온 금리가 가파르게 4.4%를 뚫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반영했지만 현재는 금리 인하를 올해 한 번 하는 것도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떨어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빠르게 떨어지기보다는 현재 3% 내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선반영되었던 채권금리의 가격에 되돌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면 밀릴 때마다 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이먼이 말한 8%대까지 올라갈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작년 5%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금리가 또 5%를 터치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그걸 더 뚫고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산시장의 크레딧 요소를 베이스로 잡는 것이 10년물 미국 금리이기 때문에 작년 연준 위원들이 4.8%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제한을 구두로 했던 것과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있어서 또 그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4.5가 넘어가고 4.8이 넘어가고 5%를 설령 뚫는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과연 그걸 버틸까, 그 금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증시의 움직임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도 미국 증시는 버티고 있고, 원자재나 금은 가격의 상승과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증시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그 미국 경기가 어떻게 버티냐라는 머릿속에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금리 정책의 영향을 늦게 받는 곳이 또 미국이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탄력적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고금리 상단은 길게 2년, 짧게는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명목 GDP에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번이라고 다를까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최근 기사를 또 보면 미국의 다이소라고 하는 달러트리가 매장 600개를 폐쇄 예정을 한다고 발표했고, 또 이게 값싼 소비재를 취급하는 곳이라 미국 소시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곳인데 실적이 예상 하회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미국 소비가 본격적으로 줄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NFIB 발표에서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동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제외한 신입들을 뽑는 계획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장님들은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연 이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지표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죠. 물론 내년도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지표들은 갑자기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하는 경착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그 데미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다들 성투하시고 이 어려운 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